자, 랭크 17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세 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관에서는 먼저 명사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형태상으로 봤을 때 관계 대명사 that과 접속사로 사용되는, 즉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되는 that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이 뭔지. 명사절에는 기본적으로 이 과에 나오는 접속사 that이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봐집니다. 접속사 that이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what절 있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절이 또 그 다음이고,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간접어문입니다. 간접어문. 어문사가 있는 간접어문이든 어문사가 없는 if나 whether 이끄는 간접어문이든 어쨌든 간접어문은 명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 자, 여러분들 관계부사절은 원래는 형용사절이죠. 원래는 형용사절인데, 예를 들어서 자, the place where he was born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가 태어난 곳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그 곳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where he was born은 관계 부사절로서 당연히 여기에 the place는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그런데 여기서처럼 그 대상인 선행사가 불특정한, 그죠? 특정한 게 아니고 불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어느 특별하게 뭐 건물이라든지 도시 이름이라든지 지역 이름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병원이라든지 태어난 곳이니까 병원 이름이라든지 이런 구체성이 있는 명사가 장소를 선행사일 때는 그 선행사는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the place라는 말은 그냥 그 장소라는 말 그 자체는 어떤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불특정한 장소라고, 불특정한 어떤 말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이 선행사를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략을 해버리면 원래 형용사였던 이 관계 부사절이 이 자체가 이것이 형용사절이 명사절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이걸 우리가 명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 반드시 선행사가 생략된 겁니다.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 형태적으로 보면 세 번째 나오는 어문사가 있는 간접어문 있죠. 어문사가 있는 간접어문과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이 거의 형태상으로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인 말 자체가 어문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이거 둘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는 기능은 둘 다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복합관계사절. 주로 복합관계대명사 있죠. 주로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우리가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또 다섯 번째 대표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복합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라는 게 없죠, 그지? 선행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그 관계대명사 다음에 수를 예를 들면 뒤에 ever 이런 게 붙은 것을 우리가 뭐 복합관계 요거는 대명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이어지는 이것도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보어가 없든 어쨌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 전체를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절이라 칭하고, 이때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명사절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명사절이다, 명사절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학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 that절이 이끄는 명사절이다, 이 말이죠. 접속사 that의 명사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접속사 that의 명사절은 당연히 이게 명사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빈도순으로 봤었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알겠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두 번째 보호 자리에 오는 경우가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세 번째입니다. 빈도순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를 챘겠지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달리 이렇게 만든 이유는 빈도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가 제일 많아요. 사용되는 경우가.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보호 자리, 그 다음에 주어 자리. 주어 자리는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우리가 많이는 쓰이지 않고 간혹 가다가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에는 대개 가주어, 진주 구문의 형태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호 자리에 쓰일 때는 앞에 주로 보면 비동사가 많이 옵니다. 비동사 다음에 that 이렇게 나가면 요거는 거의라기보다는 요거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도 앞에 보면,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는 이야기는 바로 앞에 뭐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는 타동사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타동사에 사용되는 동사가 모든 타동사가 전부 다 that를 목적으로 취하지는 않고, 이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 자주 나오는 것이 거의 딱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보면 뭐 여기도 say 같은 경우 보이죠? 뭐 say라든지, 그 다음에 think라든지, 그 다음에 think보다 좀 더 뜻이 강한 뭐 believe라든지,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뜻으로 뭐 find라든지, find나 find 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뭐를 사실을 뭐 보여준다, 뭐 show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죠. 이런 동사들이 접속사 that을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적은 이 5개 동사 있죠. 이 5개 동사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혹가다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요 대표 정도 되는 우리가 아주 자주 쓰이는 요 5개 정도의 동사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 다음에 that 딱 나오면 이거는 접속사 that절이구나, 그리고 명사절이구나, 이게 목적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데서 여러분들 유창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갔을 때는 그 that절이 끝나는 부분에 나오는 동사가 또 보면 대체로 비동사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비동사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이 접속사 that절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인다는 것을 학습함과 동시에 이걸 알아두면은 한눈에 여러분들 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죠? 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걸 익혀두면 도움이 아마 크게 될 거예요. 요것만 잘 알면 사실 이 과에서 뭐 오늘 학습한 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게 전부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명사절 that과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있죠. 자, 그리고 이것과 접속사 that, 즉 명사절로 쓰인 that과 관계 대명사로 쓰인 이 that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혼동을 시키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공부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that과 여기서 나오는 접속사 that의 차이점을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대로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접속사 that은 뒤에 빠진 요소가 없는 필수 요소,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런 차이가 일단 가장 뚜렷한
첫 번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뭐 일단은 이 둘을 구별하는 데는 이것만 보면 일단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것만 구별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혹 가다가 학생들 가운데서 주어가 없는 거는 빨리 구별할 줄 아는데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것을, 특히 목적어가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간혹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 관계 대명사 앞에는 그렇죠, 선행사가 올 수 있다는 거, 그죠? 선행사가 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꼭 와야 되죠. 선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뒤에 불완전한 요소에 들어갈 명사인 선행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 접수가 돼서 선행사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 이제 간혹 가다가 분명히 이게 선행사가 아닌데 명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The fact를 적은 이유는 the fact가 빈도순으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접속사 대시 이끄는 문장이 동격을 이루는, 우리가 18과에 보면 동격 구문이 나옵니다. 공부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과 그 다음에 선행사가 있는 관계 대명사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즉 문장의 어떤 구조를 파악할 때에 문법 문제를 풀 때 혹은 영작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적어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학교 시험에서의 어떤 이 서술형 문제나 이렇게 할 때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그 글을 볼 때 순서에 입각해서, 여러분 바둑의 수순이라는 게 있죠, 그죠? 바둑을 뚫지 않은 사람도 있고 못 뚫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수라도, 아무리 그게 멋진 수라도 수순을 지키지 않으면 패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면 폭망하느냐를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둑에서는. 그거가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순서를 지켜서 보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접속사 관련 문제 있죠. 꼭 여기에 있는 명사절 대과 관계 대명사 대를 구별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아니더라도 접속사에 관련된, 여기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뒤쪽을 보는 거예요. 뒤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그렇죠. 방금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인가, 이거를 구별을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우선적이다. 알겠죠? 그리고 요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뒤쪽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보고서도 정확한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쪽에 사용된 말, 그러니까 그 접속사가 이끄는 절 있죠. 그 접속사가 이끄는 절과 앞에 나오는 말, 대체로 이제 그게 우리가 명사가 되겠죠. 명사가 되고, 앞에 나온다 해서 보통은 그걸 우리가 선행사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말과, 꼭 명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앞쪽에 등장하는 말과 뒤쪽에 이어지는 접속사 있죠. 이 접속사와의 관계를 보고 답을 찾는, 정확한 표현을 찾는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 지켜주면은 실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랭크 파트에 가서 연습하시기를 하고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목적어 자리에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순으로, 이런 빈도 순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랬어요. 자, 1번 보시면 most people say. 자,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say가 목적어 자리에 that이 있을 때 동사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표적인 동사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wha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은 바로 이게 what을 that을 잘못 썼다 이렇게 판단을 할 줄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that을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다시 또 지우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say라는 동사가 나왔다 칩시다.
그 다음에 접속사 여기 주어가 나오고 say 그 다음에 접속사 that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주어 자리에 이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주어 자리에 what이 끄는 절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what이 끄는 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쓰인 접속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면은 say, what 주어 동사 문장 1의 패턴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대시 나와야 되는데 what이 나왔거나 what이 나왔으니까 틀렸거나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그냥 단순한 문장이고 이 문장에 보시면 what으로 시작되고 smartphones are one of the greatest modern inventions. 뭐 더 이상 주어 동사가 또 다시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이걸로서 끝이 난다 그죠? 그리고 뒤쪽에도 문장이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완전한 문장이고 그래서 이 패턴은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what은 올 수는 없고 당연히 that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2번 이렇게 두 번째 패턴 있죠. 이런 두 번째 패턴인 경우에는 성급하게 이거 what that 와야 되는데 what 왔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꼼꼼하게 뒤를 꼼꼼하게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뒤에 that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일반적인 형태냐 아니면 이 주어 자리에 방금 예를 들었던 what이 이끄는 절 그죠? what 플러스 주어 동사와 같은 명사절이 요 주어 자리에 나오고 다시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모두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만 설명하면 될 것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명사절에는 이런 거 저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 실수가 없습니다. 실전 독해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보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거는 엄연히 학교 시험이죠. 학교 내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유형을 내는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뭐 실제로 많이 쓰이든 안 쓰이든 자주 나오지 않든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들이 실수할 할만하다 싶은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딱 적어놔 놓고 그거를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You might discover from a specialist whom you could benefit from a team building activity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whom이라는 말이 여기 접속사로서 이게 관계대명사든 업문사든 상관없이 뭐 당연히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인 거죠. 여기에 whom을 썼는 이유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속임수죠. 앞에 specialist 뭐가 보입니까? 여기 사람이죠. 사람이 있으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 whom 여기 you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특히 benefit 다음에 뭐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목적어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게 whom 이렇게 적어놔서 형태적으로 보면 얼른 보면 이게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착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런 데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게 who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같으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지? 그런데 여기 보면 benefit from 이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혜택을 입다. 무엇으로부터 혜택을 받다, 입다는 뜻입니다. 여기 benefit은 누구에게 혜택을 준다가 아닙니다. 혜택을 from 누구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사지만 수동적 의미가 있는 거죠. 혜택을 자기가 받는 거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니까 혜택을 입다. 그래서 자동사의 의미지만 자기가 받는 그죠? 타동사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이거는 틀렸구나. 그럼 이걸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면 좋겠는가? 문장 전체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문장을 여러분들 쭉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영어의 어순대로 차근차근 의미에 맞춰서 의미적 추론으로 하나씩 해석을 해내려가면은 실수도 적고 해석도 잘 돼요. 뭔 말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당신은 discover, 발견을 할 수도 있다. 문장의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떠나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은 발견할 수도 있다. From a specialist. 그 발견을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전문가로부터 발견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발견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아직 뭐가 안 나왔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이거 하나의 어떤 출처를 의미하는 거고, 아직 목적어. 그러니까 discover라는 이 타동사의 아직 대상, 목적어는 지금 없다 그죠? 그러니까 뒷부분. 이 뒷부분이 저 앞에 있는 discover의 목적어구나. 스페셜리스트는 이거하고 관련 없는 선행사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런 관련 없는 말들이다. 그래서 뒷문장에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니까 discover의 뭡니까? 그렇죠. 목적어인 접속사 that으로 여기에 바꾸면 되겠구나. 자, 아까 여러분들 접속사 that 특히 목적어 자리에 썼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관계 대명 그 접속사 that 앞에 이렇게 부사구가 여기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앞에 부사구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을 때 생략하지 않습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that you could benefit from a team building activity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2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그 동사가 타동사이면 타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고 그 다음에 의미를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가려면 부사가 뒤에 이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 있으면 목적어 적고 보호 필요 있으면 보호 적고 그 다음에 필요 있으면 장수부사, 방법부사, 시간부사, 주동, 목보, 장방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 부사가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이 부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부사는 문장의 제일 앞에 서기도 하고 위치가 여기서 좀 제일 끝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사 앞에 서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사를 직접 수식해 주기 위해서 동사 바로 뒤에 이렇게 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사 바로 앞에 쓴다기보다는 목적어 앞에 이렇게 서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개 다 똑같다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똑같아 칩시다. 여러분들은 복잡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왔다 갔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자, 주어, 동사, 부사가 자, 주어, 동사, 부사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적는 경우 그지?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만. 자, 그래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 이런 어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동사 적고 부사와 목적어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경우 이 부사의 이 상황을 부사의 어떤 형태를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순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부사가 앞으로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경우는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어가 여기서처럼 쭉 보이죠? 명사 절일 때, 그죠? 부사 자체가 절일 때, 혹은 부사 자체가 절이 아니고 목적어 자체가 절일 때, 혹은 이 목적어에 수식어 있죠? 수식어 구나 혹은 수식어 절이 붙어서 이 목적어 자체가 이렇게 길어져서 뒤에 서술부가 있었을 때는 여기에 그 다음에 부사가 나왔을 때 이 부사가 저 앞쪽에 있는 동사를 꾸미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식어 절 속에 있는 동사나
혹은 준동사 따위를 꾸미는 것인지 이 해석이 애매모호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하고 뒤에 테스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했습니다. All the world is stage. 세상은 무대인데 we are just acts in it. 우리는 그 무대 속의 배우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물론 셰익스피어 입장에서는 희극을 쓴 사람이고 극작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 극장을 운영하는 어떤 매니저의 역할도 뭐 했다 이렇게 프로듀스 매니저 그다음에 플레이라이트 이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전부 다 지금 다 배우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세상이 하나의 무대와 같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배우라면 길 가는 행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연극을 구성하는 그 희극이나 그걸 구성하는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가능하면 주인공이 되면 좋겠죠, 그죠? 지나가는 행인보다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We live in age of non-stop communication. 그래서 1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알죠? 틀린 데가 없어요. 선생님, 시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셰익스피어가 말한 거는 과거고, 말 내용이 옛날에 말한 거니까 똑같이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셰익스피어가 말한 하나의 어떤 이 일반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속담, 격언과 뭐 속담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고 격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말들은 시제를 지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 시제일 제외라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we live in an age of non-stop communication. non-stop communication,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대화의 age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and yet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are thinking 생각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끊임없는 대화, 그죠? 여기 and yet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어떤 역접 관계의 의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We are more lonely than ever before.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인간이 더 lonely,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접속사 대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동사죠, think가. 자, 그래서 틀린 것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다.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서도 어떻다고? 사람은 외롭다 이 말이죠. 대화가 없어도 외롭지만 많이 해도 외롭다 이 말이죠. 그만큼 그 수많은 대화가 허망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진솔되고 인간의 어떤 자기의 영혼을 살찌게 해주거나 달래줄 그런 진솔한 대화는 그만큼 찾기 어렵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It seems which. 이것도 보니까 뭔가 딱 느낌이 오죠. 자, 일단 it seems가 나오면은 그냥 100% that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that 주어 동사 문장 패턴이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석은 보통 이렇게 묶어서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인 것 같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I think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듯이 영어도 그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인데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교재나 어떤 강의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 it을 가주어 이시고 데리아를 진주어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it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인칭이죠. 비인칭 주어 비인칭을 나타내는 it이고 여러분들에게 비인칭이라면 날씨, 명암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situation, 어떤 주변 상황을 의미하는 비인칭 it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seems라는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예요.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그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로서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보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 접속사 대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it은 비인칭 주어이시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 it은 일반적으로 의미를 살리지 않습니다. 의미를 살리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전체를 그냥 뭐뭐인 것 같다, 굳이 따지자면 I think 정도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 위치가 틀렸죠. 위치를 that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the most effective, 자 치울게요. The most effective way to make children happie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다 이 말이죠. treat them, 아이를 다루는 것이다. 어떻게 다룬다고? 친절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룰 때면 존경심이라기보다는 존중이겠죠, 그죠? 친절과 존중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게 아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는 뭐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고 존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죠. 근데 굳이 뭐 children이라고 적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성인끼리는 친절하고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을 우리가 어리다고 보통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기 강의 듣는 사람은 childre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아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공손과 친절로 대하라 그 말이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다. assume은 추측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이 assume도 일반적으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what으로 시작됐다 했죠. what으로 시작됐으면 뒤에 문장은 그 what이 관계 대명사 what이든 어문사 what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By doing things slower, you will complete things perfectly, 이렇게 돼 있죠. 문장이 빠진 데가 없어요. 요거는 지금 부사입니다. 부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slower, 더 천천히, 어떤 일을 더 천천히 함으로써 여러분은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해? 완벽하게, 그죠? 완벽하게 이 상황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오는 게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that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여기 that의 정체, 갑자기 is가 왜 나오느냐? 조금만 여러분들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보시면, 자, 여기에 assuming이라는 동명사가 여기에 by가 있거는, 그렇죠,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부분이 assuming, 추측하다라는 assume이라는 동사의 기본 요소제, 기본 요소입니다. 다시 적을게요. 자, 요까지가 기본 요소예요. assume이라는 동사의 기본 요소, 즉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죠?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ssuming, 추론하는 것이 i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한다고 완벽하게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뭐쩌란 말이죠. 상황에 따르면 다르겠죠. 자, 그 다음, 자, 테스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관료안에 맞게 적절하게 배열을 하라 이랬어요. 자, 주어진 말과 빠진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한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한다 했습니다. 말한다 했죠. 말하는데 뭐 어쩌라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성장하는 경제가 사회적 진보를 일으킨다는 기대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실이 아닐지는 여기 있죠. May not be true. 이 부분만 어떻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may not be가 여기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와야 돼요? 주어가 와야 돼요. 명사절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모두에서 배웠던 접수사 대절은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주어 자리 이렇게 쓰인 되었죠. 여기 이제 주어 자리에 쓰인 겁니다. 알죠? 주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주어 자리에 그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 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억지로 문장을 아마 만든 거일 가능성이 조금 클 거예요. 아마 가주어 신주구문인데 아마 주어 자리를 바꿔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조금 큰데 어쨌든 뭐 그걸 다 치우고 일으킨다는 기대 이렇게 됐죠. 일으킨다는 기대. 자, 기대라는 말이 뭐죠? 제일 앞에 the expectation 이란 말이 나오죠. the expectation.
expectation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기대란 말이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해놨으니까 볼게요. 자, expectation. 여기 대시 왜 나왔느냐?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expectation. 기대는 기대인데 어떤 기대냐? 그렇죠. That the growing economic results in social progress. 그러니까 사회적 성장하는 경제가 result는 뭐를 초래한다죠. 사회적 발전, 진보를 초래한다는 기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여기에 that 이하는 서로 동격입니다. 우리 랭크 18에서 요거 그 다음 과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동격의 대절이에요. 동격의 대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격의 대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say라는 동사가 타동사죠. 대절을 주어로, 목적으로 취하는 뭐 대표적인 동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say의 목적어죠. 그래서 이 전체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 거의 기본적 성격이 똑같은 뭐 그렇죠. 접속사 대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두 개가 등장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접속사 대절을 이끄는 거. 자, 하나는 참 목적어를 이끄는 대시고 하나는 동격을 이끄는 대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 전체가 주어다. 그죠? 이 문장 전체가 주어입니다.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여기 있네요. Can be a very fast thing.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부분을 이 주어 자리에 완성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주어 자리에 온 접속사 대절 지금 A씨를 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를 주어 자리로 이끌어야 되니까 제일 앞에 접속사 대절 일단 썼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We hold the ability. ability 나오면 대개 to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뭐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마찬가지로 to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삶에, 그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것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긍정적인 것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관여를 해서도 안 되지만, 어떤 능동적인 관여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관여.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살고 세상에 어떤 모범을 보임으로써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이 봐야 하는 장소들 중 한 곳이 빅벤이라는 것을 알았다 했어요. Before they even left for England. 자, 영국으로 떠나기도 전에 라는 말은 이미 나와 있다. 그죠? 나와 있습니다. 자, 단지 이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죠? 목적어만 적으면 되죠. 이 know라는 동사도 접속사 대시를 취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아까 선생님 적을 때 know는 빠뜨렸네요. know도 뭐 say 보다 뭐 더 많이 나왔으면 나왔지 적게 나오는 동사가 아니죠. 자, 그래서 that one of the places. 여기 대해서는 그렇죠. 접속사 대시입니다. One of the places. 장소 중에 한 곳. 어떤 장소? That they had to see. 여기에 요거는 place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비어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들이 보아야 하는 곳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이 하나가 바로 was 빅벤. 그죠? 빅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빅벤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책을 읽는 것의 한 가지 이점.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죠? 그렇지. One advantage of reading books입니다. 책을 읽는 하나의 이점은 이다 했습니다. 이다. 뭐인데? 그들이 가는 어디든지 독자들이 행복을 가져올 힘을 가진다는 것. 이게 이제 비동사의 보호절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접속사 대선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시 안 보이지? 대시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호 자리에 사용된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나오는 이 that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Leaders have the power. 독자는 힘을 가진다. 조금 전에 ability, 능력 있죠? 이 앞에 2번 문제에서 ability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많이 나오듯이 power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는 힘 이렇게 해가지고 to bring happiness.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힘. 그죠? 행복을 할 수 있는 힘을 anywhere they go. anywhere they go는 이 전체가 이거 뭐라고 이거는 부사입니다. 이 전체가 부사예요. 여기 부사예요.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행복을 가져온다. 여기 부사는 저 앞에는 have 동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기 to 부정사 있는 요 bring을 수식해 주는 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ring이라는 동사 있죠. 그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앞에서부터 강의를 쭉 안 듣고 요것만 딱 들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는 것도 또 설명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아는 파트니까 요것만 들어야 되겠다. 요거 부분만 내가 특히 반복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앞에 설명하는 걸 여기 또 설명하고 중원, 부원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 설명해서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서 여러분들에게 익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쌤이 anywhere they go라는 이 부사가 여기에 bring을 꾸며주는 부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제? 여기에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power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의 의미로 서 있는데 형용사를 왜 이거 부사가 꾸미느냐? 물론 형용사를 부사가 꾸밀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어색하게 생각할 부사가 to 부정사의 동사 부분을 꾸미는 거다는 것을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동사가 변하면 뭐가 된다? 준동사가 된다. 그죠? 준동사가 된다. 그런데 준동사가 된다 하더라도 동사였을 때의 원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지? 동사일 때도 원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왜 자꾸 에러가 나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anywhere they go라는 말이 여기서는 to 부정사 속에 있는 요 동사 원형을 꾸며주는 부사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쌤이 강의를 하다 보면 앞에 분명히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중원, 부원 설명하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분 나쁘면 그냥 스킵 해버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 반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여러분들 귀딱지가 않도록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라는 그런 익숙해지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또 어떤 학생은 차근차근 앞에서 다 들으면 좋겠지만 특정한 부분은 자기가 자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 설명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또 하고 갈게요. 우리가 동사가 변하면 준동사가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 자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주 설명하는 거고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로 사용이 돼서 즉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바뀐 걸 준동사로 합니다. 그래서 하는 동사가 기능은 바뀌었지만 명사나 형용사나 혹은 부사로서 기능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사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성질이라 해야 되죠. 동사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였을 때 갖고 있던 기본 요소. 그 기본 요소라는 게 뭐냐면은 타동사에 서면 목적어가 나올 것이고, 그죠? 만약에 불완전 동사 같으면 보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동사이니까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시제의 변화가 뭐 등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특히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거나, 특히 뭐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쌤이 기본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동사가 제대로 된 동사가 되기 위한 기본 요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요소는 준동사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anywhere they go라는 이런 부사가 등장했을 때 이 부사는 이 문장 전체에 있는 이 have라는 이 동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투부정사 속에 있는 요구 부분이 있죠. 동사 원형을 이렇게 꾸미는 거다. 이렇게 해석 관계를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더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 recent study found.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쌤이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의 연구가 found 뭐 발견했다 했어요. 최근의 연구는 자, 여기서 빠진 부분은 참 이걸 내가 찍었죠. 자, 연구는 자신들의 개를 사무실에 데려온 사람에게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 미리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들의 개를 사무실에 데려온이라는 말은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다는 표현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대로 일단 적어볼게요.複数 테스트 적고 스트레스 레벨이 decreased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For people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여기 who가 보이죠? who로 아마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죠? Who brought their dogs? 그들의 개를 여기 중복되죠. 이거 없다 칩시다. 요 하나는 그냥 없다 쳐요. 그래서 사무실에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수치가 더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뭐 그래 어려운 게 아니니까 됐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처럼 주어 자리에 어떤 연구 그리고 조사 그 다음에 뭐 통계 있죠, 통계 그 다음에 어떤 뭐 유명인 이런 것 따위가 나왔을 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연구, 조사, 통계, 유명인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인용이죠. 그거를 자기의 주제를,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인용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해석을 했던 것처럼 한 연구가 발견했다, 데리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자 여기 이제 that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that 그리고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전체를 그냥 퉁쳐서 그죠? 요거를 퉁쳐서 그냥 인용이므로 그냥 뭐뭐에 따르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뭐뭐에 따르면
여기에 동사가 뭐가 서 있든지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연구, 조사, 통계, 유명인, 동사, that 이래 나온다. 이 동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전체, 그러니까 이것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석해버려 그냥 이게 해석도 빨라지고 이해하기도 쉽고 뭐 구태여 문장의 구조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니까 단지 이제 여기는 영작이니까 우리가 영어로 깔끔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독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테스트 3로 갈게요. 자, 이걸 활용해서 영작을 하라 했는데 여기서 조건은 그렇죠. 이 접속사 대에서 꼭 써라 했습니다. 꼭 써라 했으니까 꼭 집어넣어야 되겠죠. 다 일단 that부터 이제 적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에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 그랬어요. that. It can help.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help 나오면 목적어 투부정사,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뭐 아니면 그냥 동사원형 이런 어순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The environment. 환경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도와준다. 환경을 어떻게 도와줘? 환경을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준다는 말은 뒤에 안 나오죠. 그냥 막연하게 환경을 도와준다. 그런데 도와주는 방법이 뭐다고? by ing. 그래서 오염을 줄임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그냥 보편적인 평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 했습니다. 이것도 뭐 that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that. 운동은 such 어떤 운동이냐? 예를 들면 such as. 여기 운동에 대한 예시죠. 예를 들면 이런 운동이에요. 달리기나 혹은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은 can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relieve, 완화시켜준다.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런 뜻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창문을 바라볼 때까지는 내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몰랐다.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이겠죠. 적어야 되겠죠. That I was afraid heights.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죠. height가 이제 높은 곳 이 말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언제까지? Until I took airplane. 내가 비행기를 타고서 어떻게 탔죠? 여기 좀 안 보이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and look out the window. 창문 밖을 내려다 볼 때까지는 내가 heights,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다. 그죠? 쌤도 높은 곳을 좋아해요. 높은 곳을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는 어쨌든 우리 동네에서 쌤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높다 하는 곳은 우리 동네에서 안 올라가 본 곳이 없어요. 뭐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보는 건 그건 당연하고 남의 집 지붕 위에 왜 올라가느냐 뭐 그건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남의 집 지붕 위에도 가고 뭐 조금이라도 높다 싶으면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어떤 높다란 어떤 능도 많죠, 그죠? 능이란 능은 다 올라가 보고 뭐 나무 꼭대기도 올라가 보고 물론 그 당시에 높아봐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경주에는 고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처럼 아파트나 건물을 갖다가 무조건 많이 높게 못 짓습니다. 문화재 보호 때문에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건물이 다 낮아요. 근데 어릴 때는 뭐 조금만 높아도 다 높게 높아지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 발룬 있죠. 에어balloon을 타고 탐험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고장난 발룬을 고치기 위해서 그 높은 상공에서 그 하늘에서 그거를 맨몸으로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갑자기 내 온몸에 전기가 갑자기 쫙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원래는 없었는데 고소공포증이 내가 생겼구나 하는 걸 내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구나. 옛날하고는 달리. 그렇다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럴 때 뭐 크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고소공포증이 내가 없던 게 생겼구나 하는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과의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대선 목적어를 이끌거나 목적어절을 이끌거나 보호절을 이끌거나 혹은 주절을 이끄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점과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대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접속사 대절을
제외하고도 명사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 그죠? 관계 대명사 왓절이라든지 간접 의문문절이라든지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대절 말고도 명사절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익혀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